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고 말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니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제발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아들하고 사귈 생각도 없었대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려왔는데 행여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며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저 애가 좋을까? 그래,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니 며느리에게 잘하고 화목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준 재산의 절반을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물려주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이제 살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이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게 노후 자금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 바람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 아들이라서 오냐오냐 키웠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뭔들 못 해주겠어요. 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욕심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했어요. 아들의 그런 면이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런 면 때문에 참한 며느리를 줄이게 되었죠.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요즘 다들 곱게 자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데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수십 년을 살림만 해온 저보다 어떤 때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던 며느리였으니 아들과 행복하게 평생을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 생일이라고 아들네가 저녁을 사줬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둘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오기 싫은데 끌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며느리를 신경 쓰는 걸 알았는지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거는데 며느리는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 마지못해 짧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아들한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부부 사이의 일이라 제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봐온 며느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지 않을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따로 불렀어요.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라고 했죠. 요즘 별일 없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 너희 둘 사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렴. 어머니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머니께 괜한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이가 요즘 들어 달라졌어요. 저와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툭하면 짜증만 내네요. 무슨 말만 해도 화부터 내기 시작해요. 왜 그런다니? 혹시 이유는 물어봤어? 네, 그럼 그냥 싫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는 지겨워졌대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와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각방 쓴 지 좀 됐어요.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야지. 언제부터 그런 거냐. 이런 일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이가 안방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지금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이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렸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대우받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말해달라고 그럼 고치겠다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대요. 며느리는 저와 대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더군요. 아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들은 깨서 눈앞에 갑자기 제가 있자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얼른 세수부터 하고 오라고 했죠. 아들이 세수하고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쏘아 붙이기 시작했어요. 너는 네가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혼했잖아. 그래놓고 왜 그러냐. 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마누라가 싫다고만 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냐며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면서 저한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아들을 달래서 일단 문제가 뭔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도저히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 며느리가 새벽같이 주방에 나와 못난 아들놈 속 버릴까봐 해장하라고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아들놈 뭐가 이쁘다고 저러는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 물 좀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물을 또 가져다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저는 며느리가 가져온 물컵을 빼앗아서 제가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네 물은 네가 떠다 마셔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얘가 너 씨 좀 들려고 결혼했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 아파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건 네가 술 처먹어서 그런 거잖아. 너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너 진짜 왜 그러냐? 너는 네 마누라 마음 하나 어루만져주지 못하냐? 왜 마누라를 울려? 이 못난 놈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지 마요. 집사람한테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 없어요. 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잔소리. 얼마나 미치는 줄 아세요? 빨래는 빨래통에 갖다 놔라. 지저분하면 좀 치워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소파에 누워있지 마라. 밑에서 쫓아오니까 쿵쿵대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정말 저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난 숨이 막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다 저 사람하고 갈라서려고요. 엄마가 제발 저 사람 좀 설득해줘요. 내가 갈라서 자니까 죽어도 싫대요. 엄마, 하나뿐이 없는 아들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나 헤어지게 도와줘요. 제발. 아들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있자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남자가 하기에는 너무 철없는 말들이었거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놓고 장가를 보내서 남의 귀한 딸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 보기 창피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철없어 보이던지요. 모두 제 잘못인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결국 아들 얼굴에 손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성인이니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아들이 억지만 부리잖아요. 계속 듣고 있으려니 부하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맞은 적 없던 아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도저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철없는 아들에게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이 노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더 노력해서 잘 지내보겠다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디 착한 아내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도 출근해서 저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집을 청소 좀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야무지게 다 해놔서 제가 손댈 게 없더군요. 그래서 시장 가서 장을 봐와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해놓기로 했죠. 아들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달래가며 잘 이야기해보려고 했어요. 아들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몰아간 것 같았거든요. 음식을 다 장만해놓고 얼마 안 있으니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거둔다고 하길래 다 했으니 옷 갈아입고 씻고 나오라고 했어요. 30분쯤 지나자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직도 안 가냐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하던 이야기 마저 해야지 라고 했죠. 그랬더니 둘이서 이야기 잘 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피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를 쳐다보니 그러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를 봤으니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괜찮다고 하고 어차피 둘이서 풀어야 할 문제니까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믿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다음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잘 이야기해서 풀었다고요. 그래, 잘했다. 정말 고맙다. 혹시라도 아범이 또 그러면 나한테 바로 말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알았지? 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들 애랑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손을 댄 것도 미안하다고 할 겸 착한 며느리 맛있는 것도 먹을 겸 해서 겸사겸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했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했죠. 며느리에게 저녁 먹자고 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둘이서 잘 화해하고 푸른 줄 알았던 그날, 실제로는 정말 크게 싸웠더라고요. 며느리가 대화하자고 했지만 아들이 싫다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짐을 대충 싸들고 나가버렸대요. 잡으려고 했지만 뿌리치고 나가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저 걱정할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지간에 그럼 아들 어디 있는지 아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서 회사로 찾아가 봤는데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랍니다. 그 뒤로 어디 갈 만한 곳을 다 가보고 친구나 동창한테 다 물어봤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대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쯤 저를 찾아와서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아들이 회사까지 간두고 사라졌으니까요. 너무나 무책임한 아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돌아오면 크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아들이 그렇게 사라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오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사라지고 실종신고를 했지만 단순 가출이라 어쩔 방도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년쯤 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대구에 있는 경찰서였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피주가나 못 얻어 먹었는지 살도 많이 빠지고 맨날 술만 먹었는지 얼굴색도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했거든요. 그런데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온 이유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사람을 때렸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들은 1년 전에 집을 나와서 무작정 대구로 갔대요. 가서 일은 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면 제가 결혼하면서 준 돈을 빼서 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온 술집을 다녔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제가 5억을 줬는데 그 돈을 다 이용으로 날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큰 돈에 그렇게 1년도 안 되어서 다 쓸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아무튼 돈이 다 떨어지자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돈을 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만난 여자가 50대 후반인 저와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는 여자를 만났고 용돈으로 5만 원, 10만 원씩 받으며 생활했대요. 그러다 그 여자 남편이 알게 되었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까지 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도리어 그 남자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거였어요. 다행히 합의를 보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합의는 무슨 놈의 합의냐고 그냥 콩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했지만 며느리가 결국 돈을 주고 합의를 했고 아들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아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 나 감옥 안 가게 해줬다고? 나랑 다시 잘해보려는 생각 가지고 있다면 버려. 나 너라면 정말 지긋지긋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들놈 등짝을 한 대 세게 쳐줬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냐? 너 이놈의 자식, 그 돈 내가 결혼해서 마누라랑 사는데 쓰라고 했지. 너 술 처먹는데 쓰라고 했냐? 돈이야 벌면 된다고 해도 남의 가정 있는 여자를 돈 때문에 만나? 그것도 엄마 버린 여자를 그런 짓거리 하고 싶더냐? 그래놓고 네가 무슨 염치로 잘하는 마네를 입에 올려? 너희 둘 이혼해라, 당장.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당신 내가 합의해준 거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나 본데 당신 착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저 당신 인생이 안타까워서 어머니 봐서 마지막으로 도와준 거야. 이혼하고 나면 당신이 죽든 말든 나 상관 안 해. 알겠어?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그제서야 지 잘못을 깨달았는지 저를 찾아와서 며느리 마음 좀 돌리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혹시라도 이혼 안 한다고 할까 걱정인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기 말로는 회사도 곧 들어간다고 정신 차렸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지켜보고 농사할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그리고 며느리와는 가끔 통화를 하는데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아직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으니까요.
며느리가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